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9월 10일 일요일입니다. 9월 11일 월요일부터 9월 15일 금요일까지 한 주일 동안의 투자 전략 세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시장의 움직임 약간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 속에서 2580포인트대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화수목금 약간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지속적으로 박스권이 유지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맞춰보고, 지금 시장은 조금 차분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움직임부터 살펴보자면요. 미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좋았었는데 지난주의 움직임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물론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 소폭 반등을 했었고, 다우존스라던가 S&P 500 지수도 소폭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한 주간 좀 큰 흐름으로 본다면은 1에서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경제 지표가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좋지 못한 모습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좀 미국 시장 조정을 받았었고, 관련된 부분이 이제 국내 주시장에도 약간 좀 쉬어가는 빌미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또 그래서 다음 포커스로 맞춰볼 부분은 다음 주예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인데요. 19일과 20일 예정된 FOMC 회의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관련하여서는 이제 그래서 이번 주에는 물가지표가 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은요, 국제유가가 좀 빠르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월요일 날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제유가가 어느덧 배럴당 한 87달러 수준까지도 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고유가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하방 압력으로 확대가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의 원유 감산 연장 소식에 국제유가가 좀 최근에 연일 좀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장 계속적으로 국제유가에 대한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이 결국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 전망치에 따르면은 8월 CPI가 전월보다 한 0.6% 정도 상승을 해서 지난 7월에 0.2% 상승을 웃돌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 6월 1.2% 이후에 14개월 만에 가장 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조금 더 쉬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에너지 정도 상승 빼고는 좀 다른 쪽은 그래도 안정을 찾고 있고, 어쨌든 긴축에 대한 부분이 금리 추가적인 인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약세로 반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좀 박스권 기조 속에서 어쨌든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9월에 그래도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경제 지표들 살펴봐야 되겠지만 쉽사리 금리를 좀 인상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맞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IT 쪽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주 12일 날 애플이 신형 아이폰을 출시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의 주가, 최근에는 이제 중국과 또 미중 간의 갈등이 또 다시 있죠. 그러면서 중국 당국에서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을 금지했다, 그런 소식들에 따라서 애플의 주가 움직임이 좋지 못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신형 아이폰 출시 이후에 애플에 대한 움직임, 애플의 이벤트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는지, 그에 따른 애플의 주가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런 부분들이 애플이 판매가 또 잘 되면은 반도체 칩, 엔비디아 이런 부분들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IT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촉각을 좀 세워봐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잠깐 언급드렸던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도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이폰을 비롯한 외국 브랜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국내에도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 화웨이 스마트폰 부품에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포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K 하이닉스 주가 역시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중 간의 갈등이 국내 쪽 반도체 쪽에도 좀 불똥을 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일 동안의 국내 주시장은 아마도 뭐 크게 조정을 많이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미 좀 조정을 받았었고, 특히 지난 금요일날 같은 경우도 0.7% 정도 하락해서 아랫구리를 많이 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 여기서 가격 조정을 보이기보다는 좀 저점을 높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충분히 지지 라인을 좀 구축하면서 다시 한번 충분히 2600선 정도는 회복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관련된 시장 어쨌든 2600선 회복을 좀 노리면서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면은 조정 시에는 계속적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을 좀 매수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반도체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9월 1일 금요일에 상당히 좀 큰 폭의 강세를 기록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견조한 기간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9월 1일 금요일에 장대 양봉의 50% 라인, 이 정도를 좀 훼손하지 않는 움직임을 보인다면은 충분히 레벨업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뭐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삼아 본다면은 다시 한번 또 시장이 2600선 정도까지 힘을 내줄 때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에 이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좀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데 항공주 쪽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주가의 움직임 뭐 최근에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그래서 뭐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었죠. 그렇지만 오늘 오랜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사실 이제 금리 인상 시기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는 이런 항공주들은 외화 부채가 많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어쨌든 아무리 뭐 긴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내라던가 미국 모두 금리 인상 사이클은 어느 정도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악재들은 뭐 대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국내적으로 봤을 때나 또 가까운 동남아나 뭐 일본 이런 쪽은 저가 항공사 쪽을 중심으로 한 수요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항공하면 대표적인 게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해외여행, 특히 이제 10월 2일 대체 공휴일 관련된 부분이 확정이 되었고, 그러면서 뒤늦게 또 막 표를 구하는 부분들도 눈에 두드러지기 때문에요. 관련된 부분들 감안해 봤을 때 항공주,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은 박스권 움직임 속에서 사실 한 22,000원 선, 이 정도 라인에서는 다중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22,750원 정도, 이 정도 가격대는 좀 싼 가격대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좀 새롭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항공주 쪽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뭐 앞서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호텔신라 역시 마찬가지인데,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지금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레벨업 이후에 에너지를 좀 모아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뭐 기관이라던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업 자체가 호텔신라 같은 면세점 관련 기업입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과 관련된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꼽아 본다면은 호텔신라 충분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면은 한 단계 레벨업 되면서 전고점 94,000원 또는 뭐 10만 원대 이상까지 움직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적이라던가 이런 또 모멘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삼성전자 정말 많이 사고 있고,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철강 업종 관련해서도 사실 정말
최근에 힘을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줬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도 더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 분명히 많기 때문에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한 주일 동안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